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개간 홀로 이진송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죠.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갑질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저도 막 떠오르네요. 두 분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는지. 네, 이진송 편집장님부터. 네,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까 배달이나 택배 관련한 갑질 등이 정기적으로 이제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네. 음식점에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하면서 네. 서비스나 덤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별점을 나쁘게 주겠다라는 요구 같은 것을 하는 게 또 대표적인 건데요. 네. 저는 또한 아무래도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대학원생과 교수 간의 위계에 의한 갑질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교수의 평가가 취업과 직결되는 공대에 다녔던 친구의 경우에는 네. 가족 심부름을 대학원생이 직접 해야 하거나 네, 아니면 찾았을 때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고 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라던가 평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중간에 학업을 그만둔 사례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불이익 같은 네. 것들을 참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최희경 활동가님께서 어떤 사례를 좀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제 질문을 받자마자 좀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를 네네. 했었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밈처럼 돌아다니는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되게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럴 때 특히 서비스업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폭력이 있어도 이렇게 영업장에서 이렇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 어떤 비위를 좀 맞춰라라는 그렇죠. 식의 요구들이 예. 저한테는 또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 네.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는 좀 갑질이라는 신조어를 가장 너르게 알린 이제 땅콩의 양 사건이 좀 번뜩 그렇죠. 떠올랐던 네.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초에 이제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택배기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택배 노동들의 이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네.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신 사례들도 많으실 거고. 네. 가장 먼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직장 내 갑질이거든요. 근데 뭐 사회적인 정말 문제인데 인터넷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갑질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곳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방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상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히 뭐 여성이라든지 청소년들 나이가 어릴수록 아무래도 더 피해가 많을 텐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이 갑질의 양상이 반드시 직장 내에서만 있는 거는 아니어서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자영업자나 웹툰 작가 같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 그리고 연예인처럼 타인의 평가가 굉장히 직업에서 맞아요. 중요한 네. 직군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이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좀 주관적인 평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공격하거나 별점 같은 것을 그 포로로 삼아서 뭔가 좀 더 과도한 서비스나 자신의 기분을 충족하기를 요구하는 이런 식의 갑질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갑질이라는 명명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네. 갑을병정이라는 게 순서를 세는 단위이기도 하고 또 계약서를 쓸 때 네. 흔히 사용하는 첫 번째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쁜 행동을 갑질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첫 번째 행동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쁜 행동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그쵸.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사실 갑이 무슨 죄겠습니까? 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갑의 병정은 1, 2, 3, 4나 마찬가지인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갑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떠오를 텐데 최유경 활동가님께서도 많이 이런 사례 보셨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좀 되게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학교같이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공간에서는 갑질이 되게 화제라거나 문제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네, 나이 권력이 너무 당연한 질서처럼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나이 권력. 네, 그런 것들이 막 이를테면 학교에서 입시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생활기록부를 교사가 전적으로 담당한다거나 뭐 교사
교사가 쓰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이제 교사들이 뭐 요거 좀 프린트 좀 해와라, 뭐 좀 받아와라 네. 이런 심부름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막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막 그런 교사 연구 공간을 이제 제가 청소를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분담해서 청소를 하고 네.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뭐 당시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네네.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 전 못하겠습니다. 생각 못 해보신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요. 내가 그거 왜 했지? 네. 직원이 이렇게 부장님 공간을 청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네네, 되게 이상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좀 노동자로서의 청소년들을 저는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또 그렇죠. 이제 불공정 계약을 맺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뽑아주는 일자리도 없을 때는 자청해서 이제 무급 노동을 해야 하기도 하고 좀 이런 청소년 노동자들의 되게 불공정한 노동 현장 같은 것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최희경 활동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나이를 권력이라고 하셨. 나이 네, 권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네. 일단 뭐 한번 너희 나이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막 이제 문제가 커지잖아요. 본질은 네. 사라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청소년들이 나이 때문에 또 그런 불공정 계약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게 갑질 우리가 정의를 좀 네, 다시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너무 좀 모호하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해자 측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업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떤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네.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표적인 가해자들의 뭐 논리인데 성추행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렇죠. 예. 논의 자체를 좀 틀어막는 건데 네. 그동안의 조직을 굴러가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에 대한 성찰이 이럴 때야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은 별걸로 다 피곤하게 한다는 말이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말씀하셨던 어떤 성희롱이나 네, 네, 아니면 네. 뭐 부정청탁 방지법도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뭐 3만 원으로 무슨 돈을 먹으란 말이냐 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정말 많죠. 어떻게 네. 마음을 주고 받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항상 같은 논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지시나 요구를 공적인 거고 네. 이거를 오히려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갑질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던가 자기네 어떤 폭언이나 차별 발언,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위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오히려 이제 업무 관계는 훨씬 더 원활해지고 조직이 더 잘 굴러갈 것인데 네. 이런 거에서 만약에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참으시라는 말씀밖에 사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답답함과 등치되는 것은 당하는 사람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정이 없는 거고. 네. 이게 아닌데 의을이나 뭐 병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사적인 감정이 빠지고 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최희경 활동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너무 이제 모호해요, 좀. 네, 저도 이제 갑질 이거 준비하면서 갑질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는데 신조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신조어라는 걸 보면서 좀 사회에서 어떤 폭력이나 혐오를 신조어라는 이름으로 너무 컴팩트하게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갑질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위계적인 물리적, 정서적 폭력이고 차별인데 네. 차별을 차별이라고 명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사실 갑질이 단순히 갑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해야 할 사회 내 폭력과 혐오 문제의 증가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막 요구나 지시를 갑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곤란하다, 뭐 답답하다라는 목소리는 사실 조금 불공정하고 조금 폭력적인 지시라도 네. 윗사람이나 공동체의 지시라면 무조건적으로 좀 별말 없이 복무하기를 따라야 한다. 바라는 것. 네, 네, 네. 사실 이런 학교나 군대 같은 공간들이 대표적인 사회 내 그렇죠. 그런 공간들일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갑질을
뭐 어떤 걸 갑질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갑질이라고 정의를 해야 하는 건지 좀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그 기준이 네. 나의 기분이 될 때가 이유가 될 때가 좀 크게 갑질로 번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의 예를 들면 기분. 네. 아, 네. 예를 들면 배달을 시켰는데 이제 네. 사소한 튀김 같은 게 몇 개가 누락이 돼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항의도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이제 나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네.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나 반응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내 기분과 별개로 사안 자체가 그만큼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네. 튀김 몇 개가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음식을 다 먹은 거를 환불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으라거나 아이고. 예, 아니면은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말투 같은 거를 문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태도가 이제 그게 본질이 뭐냐. 없어지는 네네.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많이 퍼져 있는 게 자신 그 감정은 틀린 게 없다라는 말인데 자신이 그런 불쾌함을 느낀 거는 맞을 수 있지만 그쵸.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한 사람이 반드시 내가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보상하고 내가 응징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이 갑질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감정을 좀 잘 다뤄야 된다. 네. 감정까지는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스쿨미투 운동을 단체 내에서 했었는데 아, 네. 스쿨미투 당시에 이제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그러면 학생들 이렇게 잠 깨우는 것도 안 되냐 수업 시간에 그러면 신체 접촉 가이드라인 마련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정말 되게 잠 깨우는 우스운 거와 이건 다른 거잖아요. 네, 네. 알잖아요. 다 네, 네. 아실 텐데. 맞아요. 근데 사실 네. 이것은 어떤 성폭력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이 발생하는 어떤 위계와 맥락 그러니까 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맥락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 문제되는 행동만 안 하겠다라는 이제 굉장히 안일한 태도인 건데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 갑질은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뭐 이를테면 어깨를 건드는 것은 미투를 할 만한 일이고 다리를 네. 건드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닌 것처럼 없죠. 이제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명명할 수 있기보다는 어떤 그 위계와 맥락 안에서 좀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이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위계 이런 얘기했잖아요. 위계라는 건 어떤 질서가 있는 네, 체계가 네. 있는 곳인데 그럼 어떤 뭐 엄청난 권력 예를 들면 교수님, 뭐 부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만 갑질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오히려 평범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건지 이런 이유라든지 네. 우리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배경까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좀 많이 유행하고 또 좋아하는 정서 중에 하나가 사이다 서사라고 해서 사이다 좀 서사요? 예, 자기를 속상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후련하게 통쾌하게 대처하는 일침을 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굴복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참교육 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약간 복수 같네요. 네, 그래서 너의 잘못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하겠다라는 사소한 승리 감각을 누리고 싶어하는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거 아실 텐데 김수영 시인의 시 중에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하는가로 시작하는 시가 있죠. 네네. 이 시도 이제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에 기름 덩어리를 욕하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거대 담론이나 이런 사회적 현상의 그쵸. 무력감을 느낄수록 이런 개인에 대한 작은 승리의 감각을 원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좀 뭔가 거대 담론은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고 정말 그 기름 덩어리 하나에 너무 붕괴하는 맞아요. 이런 일인데요. 나한테 어떤 피해가 왔다 이렇게 느끼고 네, 너는 내가 당한 만큼 당해야 돼. 약간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 갑질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일탈, 이렇게 개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청소년 시기부터 되게 입시만능주의를 통해서 또 취준과 진급과 뭔가 이런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성공해야 한다라는
이제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갑질을 사실 내가 성공했다라는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네. 갑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방치와 용인 속에 성장하는 건데 뭐 이를테면 한창 명예퇴직을 앞둔 이제 좀 사원들이나 혹은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돌아온 직원들의 책상을 네. 복도에 옮겨놓고 네, 이제 네. 좀 자진퇴사를 이제 강제하는 좀 이런 류의 갑질들이 되게 많은 사례를 보여줬었는데요. 네. 근데 이는 결국 사업장 내에서 더 중요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있다는 노동자 간의 이제 차별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이 분리는 결국에는 더 중요한 노동자는 갑질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좀 성격이 좀 나쁜 상사가 있다면 아유 그래도 부하 직원들이 참고 넘겨야지 어쩌겠어라는 좀 네, 정서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응하면 아유 그냥 좀 넘어가지. 또 내가 그렇게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라고 말하는 또 주변인들이 있고, 맞아요. 그럴 때 좀 이런 시선들이 결국에는 더 중요한 노동자는 갑질을 해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좀 관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네, 네. 얘기신데요. 뭐 갑질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도 있고 하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갑질을 없앨 수 있을지 두 분이 좀 끝으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시사인에 실린 한 칼럼에서 갑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명시한 글이 있는데요. 네. 갑질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용인되고 부추겨진다라고 최혜경 활동가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를 들면 콜센터에서 이제 폭언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항목이 생긴 게 정말 최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 어떤 말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걸 다 듣고 다 있어야 들어야 되고 돼요. 계속해서 네.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업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갑질의 사소한 승리 감각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그 학습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네. 하면은 통하고, 네, 네. 내가 이렇게 하면 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이제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체에서 노동자들을 보호를 하고, 네.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감정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사이다를 선사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좀 깨닫고 또 이제 여러 차원에서도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네.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희경 활동가님.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좀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 갑질 해결법으로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상사가 폭언을 할 때마다 그걸 네. 녹음을 해서 나중에 해결을 해라라는 식의 좀 지식인의 답변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는 결국에 좀 갑질을 개인이 해결하고 대처해야 할 것, 좀 운 나쁘게 걸린 것으로 네. 좀 치부하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개인이 문화적인 갑질에 의뢰의 위치로서 대처하기는 되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럴 때 좀 제가 어떤 좀 찾아봤던 설문 결과에서는 그래서 좀 직장 내에 가장 필요한 혁신 방안에 대해서 2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좀 찾아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어떤 뭐 출퇴근과 점심시간 유연화라던가 조직 간의 경계 허물기라던가 뭐 인사평가 절대평가 도입이라던가 뭐 집중 근무 시간 직원 소통 행사 이런 식의 좀 직장 내에서 유연하게 그리고 좀 상하관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좀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10시 땡 하고 출근해서 뭐 6시 땡 하고 퇴근한다고 그것이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좀 상식처럼 다가오는 시대에서 네. 이러한 좀 직장인들의 요구를 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7867번으로 65세시라고 밝혀주셨는데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네.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또 일부 주민들은 술을 마시고 경비에 멱살을 잡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경비 너무 노동자분들. 예, 네.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글쎄 저는 이제 말씀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정말 네. 필요하지 않나. 각자 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희경 활동가 개관 홀로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옵니다.